대표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네. 어제 17일이죠. 네. 열렸습니다. 네. 뭐 8시간 넘게 이렇게 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33분에 걸쳐서 네.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네.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연설. 검찰 측의 네. 주장은 요약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재선과 자기 네. 성남시장 재선과 또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권 꿈을 향해서 네. 나아가기 위해서 민간업자와 짜고 민간업자한테 돈을 몰아줘가지고 거기서 뭔가 네.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 정치적 이득을 예, 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구체적인 반박이 아니라 전부 감성에 호소한다. 구체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제도 지팡이 짚고 나오잖아요. 예, 지팡이 예? 탁 예, 짚고 머리도 염색 안 해요. 예. 어이없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표정으로 눈 감고 있다가 완전히 저 연극 배우 같아요. 예, 어제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 FPC 불법 보험금 사건인데 여기에 이 팩트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이게 궤변으로 거의 그 그리스 소피스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피스트. 뭐 예를 들면 그 성남 그 시에 도시공사에 대장동 일당들한테 몰아줘서 4,895억, 5천억 가까운 손해를 보게 하고 민간업자한테는 7,886억 원을 엄청 특혜를 챙겼잖아요. 예. 여기 있으면은 그럼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공산당이냐? 그러니까요. 내가 공산 다 뺏어 다 주면 공산당 아니냐? 누룽지 긁듯이 빡빡 긁어야 되느냐.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다 하면은 징역이 50년인데 내가 징역 50년 살 일을 내가 왜 하냐? 예? 말이 되나매요? 그리고 나는 업자들한테 차 한 잔 안 먹었다. 또 개발 이익을 10원도 먹은 적이 없다. 손 감정이 호소하는 소리죠. 예. 또 대장동 성남시 이익을 미리 확정해 줬잖아요. 예. 예. 거기다 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확정했는데 뭐 잘했니 잘못됐니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기 예측을 하는 신이냐? 예? 예?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저 업자들이 더 많이 가져갔는데 내가 좋아질지 어떻게 알았냐? 어? 나빠지면 오히려 그게 잘한 거 아니냐? 내가 신이냐? 이런 정도로 궤변으로 예?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 이재명 특유의 그 야비한 전략이 어제 많이 나왔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징역 50년감이라고 네.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 보면은 자기 형량을 자기가 스스로 아는 선고했어요. 아, 변호사 출신인데 네. 그걸 모르겠습니까? 범인 본색이랄까 이런 것이 좀 나온 것 같고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예. 거기다가 원내 제1야당 대표를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기소,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눈물쇼를 벌여가지고 그냥 영장 기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유창훈이라고 황당한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해서 구속을 안 했죠. 예. 판사님 소명은 되나 뭐 당 대표를 꼭 구속해야 되느냐? 읍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읍소를. 황당한 걸로 구속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이가 지금 기세 등등한 거죠. 네. 이 형사 33부 아닙니까? 네. 합의 33부 김동연 재판장인데 이 김동연 재판장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는 유창훈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도 뭐 주 2회 한다고 했지만 금요일은 또 선거법 재판이 겹치니까 그건 격주로 하겠다 하면서 지난주에는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도 한없이 늘어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대장동, 성남 FC, 위례 이것만 해도 3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지금 백현동도 합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백현동. 백현동 배임 사건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은 4건이에요.
예.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 3, 4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7년까지 가더라도 1심이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거기다가 지금 위중교사 예. 이 부분도 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중앙지법에서 위중교사도 이 형사합의 30하고 김동연한테 또 배당을 했어요. 진짜 황당하죠. 위중교사야말로 전혀 다른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다 또 배당을 하냐 이거. 위중교사라는 것은 원래 이 합의부가 아니고 단독부로 보낼 만한 거고 사안도 아주 단순한데 간단하죠. 위증교사야 진짜 위증했냐? 예. 그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다 있어요. 이재명이가 저 교사한 거 예. 업자한테 그거 있잖아요. 뭐 누구 있죠? 김진성이 김진성이라고 그 사람한테 김병현 했던 전 게 시장의 그 수행비서 했던 게 다 있는데 그 재판 한 두세 번만 하면 결론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수사가 근데 다 된 사안이고. 근데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지금 논술 문제 풀고 있는 형사 33부에다가 이 문제까지 또 얹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음악, 판사가 체육 이런 걸 또 갖다 그렇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성격이 다른 그리고, 미술. 답안지는 저녁 5시까지 내. 아침에 주는 거죠. 네. 되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 끝이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위중 교사를 이 대장동 재판하고 예. 병합을 할지를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중앙지법에서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다는 것은 병합하라는 의미가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앙지법원장이 김정중이라고 재판 예. 법원장인데 예. 이 사람이 중앙지법이 좀 좌파적인 그 그렇죠. 판사들이 모여 있는 예. 거예요. 거기서 선출을 해갖고 온 거예요. 예. 거기다가 김명수 아주 퀴즈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중앙지법에서 위중교사 이 문제를 고리 보낸 것은 범죄 혐의가 중대해요. 이게 중대한 것은 맞는데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안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합의부 같은데요. 예. 이건 범죄 혐의는 중대하지만 쟁점은 아주 단순해요. 간단하죠. 그건 따로 해서 그래서 빨리 판단 단독부로 다 보내야 한다는 게 그렇죠. 법조인들로 하면은 판단이에요.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나요. 선고가 돼요. 그게 나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형사 합의 33부에 그 위례,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배임 이거 4개 풀고 있는데 국어, 영어, 논술, 물리까지 풀고 있는데 거다가 위중교사까지 다 또 얹혀서 이거는 따로따로 내지 말고 답안지는 저녁 퇴근할 때 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금방 끝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재판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하는데. 위중교사를 거기다 병합을 하면은 위중교사만 따로 내는 게 아니고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끝나서 한 번에 그렇죠. 판결이 내리지니까 그렇죠. 위중교사는 네. 한 2, 3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은 그러면 이것도 위중교사를 3, 4년 후에 같이 내라는 얘기고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가 김명수는 물러났지만 김명수의 인사 알박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걸 또 김선수 예. 대법관으로 대행 체제를 지금 만들려고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상권 분립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서 행정만 지금 겨우 됐어요. 예. 그나마 또 공기업은 아직도 그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아직도 있는 사람이 알박기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고 입법, 사법은 아직도 완전히 좌파가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의 목줄을 걸고 있는 재판 여기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위증 교사 이 증거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기존 형사 33부에다가 엎쳐가지고 그 하라고 재정 합의를 했거든요. 예. 물론 뭐 재판부에서 김동연 부장판사 이쪽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네. 숙제 천천히 해도 돼.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7년이잖아요. 예. 2027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어요. 4년 내에 이게 재판 결과 나오겠어요? 1심 나오기가 세워라, 어렵고 세워라 이거 뭐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뱃사공 한 사람이 지금 배 5개를 동시에 젓는 거예요. 예?
위례도 얼마나 복잡해요. 대장동도 얼마나 복잡해요. 성남FC 복잡하죠. 백현동 배임염이 있죠. 위증교사 배 5개를 동시에 노는 2개, 한 사람이 2개 갖고 배 5개를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서 적고 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적고 재판 또 계속. 그 쉬는 사이에 저 배는 또 거꾸로 또 내려와요. 아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건 주 4회씩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몸도 아픈 사람을 법정에 끌어내가지고 거의 뭐 땡기다가 해서 법정에 앉혀놓고 막 재판 그냥 속전속결로 해버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법부에서 사법살인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한 게 참 많아요. 예. 예?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물론 뭐 그분도 저는 그 시작은 옛날 2016년에 4.13 총선 질 때 그때 좀 과감하게 좀 변신을 했으면 그랬어야죠. 국민의당 그때 38석인가 생기고 할 때 이거 내 책임이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으면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부터 담을 터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탄핵이라든지 불행한 사태까지 갔는데 지금도 이 법원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속전속결로 막 몰아붙이던 사법부가 지금 이재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열중시하고 팔짱 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나쁘면 국민들이 불만을 어디다 향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민주당 사법부 지금 한통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빨리 깨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균용 예. 지난번 대법원장 후보자도 네. 이재명이가 낙마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 보내면 계속 낙마를 네. 시키겠다는 결국은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네. 방해를 해가지고 자기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김명수 그 사람들이 계속 주요 그렇죠. 보직을 다 차지하도록 하면은 이재명이는 사법부 계속 한통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법부도 상당수 사람들이 이 제1야당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고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도. 아, 그렇죠. 지금 뭐 대법관 중에서도 저 김선수라고 김명수보다 한술 더 뜨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 예, 민변 출신인가요? 민변 민변 회장? 회장 출신이죠. 예. 그 사람이 지금 또 자칫하면은 칼을 휘두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바짝 정신 차려서 이 대응해야지 정권 교체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법가라는 게 정말 오래전부터 네. 이 수사가 되어 왔던 것이고 네. 그 비서 배소연 네. 여기는 선거법 위반 네. 그 김혜경이가 네.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네. 밥을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선 경선 네. 때 네. 네. 그것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 받았어요. 뭐 그렇죠.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그런데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네.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김혜경 법카 네. 100여 건을 네. 사적으로 사용된 의심이 있어가지고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 네. 이렇게 김동연 지사는 네.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김혜경이 뒤통수를 친 건가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팩트로 다 드러난 거니까. 팩트로 다 드러난 경기도에서 그동안 감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이재명 있을 때는 눈치 보고 안 내다가 지금 뭐 김동연으로 왔으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했죠. 아무래도 감사실에서도 자기가 괜히 책임질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이가 법인카드 갖고 장난친 게 다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고 다 한 게 드러났으니까 개인 기업 같으면은 이렇게 법인카드 하면은 당장에 해고입니다. 해고죠. 그 날짜로 해고예요. 근데 이재명은 나는 모른다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드러난 것만 100여 건이에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공익제보자 7급 김모 그렇죠. 씨인가요? 예. 그 사람이 다 예. 권익위에 제보까지 했고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요일에는 수라상 받고 평일에도 무슨 샌드위치인가 이재명용 샌드위치인가 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뇨가 있어서 거기다가 무슨 과일
무슨 컵과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사 먹은 데다가 청담동에 가서 일제 샴푸도 청담동에서 사다가 이렇게 또 진상하고 그랬더구만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갖고 국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라는 거를 지가 저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처럼 산 거예요. 예. 그거 갖고 뭐 초밥 사쳐 먹고 그것도 초밥도 뭐 몇 인분 가족 수대로가 아니라 뭐 몇십 인분을 동시에 안 먹고 소고기도 몇십 인분을 해 먹고 이게 100여 차례가 지금 겨우 드러난 것만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대검찰청에 사건을 또 이첩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이 이거 갖고도 또 구속영장 한 번 더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수원지검에 예. 이 다시 대검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이정석 예. 이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또 꾸렸어요. 그렇죠. 이거 예. 갖고 뭐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나머지 합쳐가지고 또 저는 그 구속영장 한번 청구 또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김혜경 법카 예. 이 부분도 그동안 말로만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됐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뭉개고 있다가 이제 검찰로 넘겼고 예.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시급한 선거법 관련 그 법카 문제만 다뤘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김혜경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썼던 그 법카 문제 그게 다 국고 아닙니까? 국고 손실이에요. 외국 선진국에는요 법인카드 갖고 사소한 학용품 하나 샀다고도 총리가 나갑니다. 예. 예, 유럽 같은 데는 예. 이 공과 사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이거 법인카드 갖고 지 살림을 했어요. 맞아요. 예, 이건 생활비로 법인카드 다 갖고 지 집 제사도 지내고 생활을 다 했어요. 월급대로 또 받고 이런 파렴치 보면 정말 자격이 없고 엄벌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 세금 뜯어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벌 100개 해야죠. 아니 독일의 메르켈 총리 18년 했지만 그 남편 휴가 갈 때 저가 항공 타고 가잖아요. 부인 그렇습니다. 남편. 예. 1년에 딱 한 번 나타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때.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페라 유령이래요. 오페라 유령. 마누라 베르켈 취임식 때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공과 사가 분명하니까 저 독일이 오늘날 저렇게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겁니다. 유럽 스웨덴이나 이런데 핀란드 이런데도 법인카드하고 학용품 샀다가도 사퇴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재명은 나는 몰랐다 이러면 다 넘어갑니까? 이재명의 죄를 제대로 하면 저는 징역 100년도 부족하다고 봐요. 100년도. 무기징역. 존이는 뭐 50년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거는 어제 재판한 것만 50년이고 나머지 다 합치면 저 100년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일종의 궤변을 늘어놨는데 정말 재판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좀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